자,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지금 12운성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의미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2운성을 공부할 때 이걸 생각을 항상 제가 늘 이 말씀 드립니다. 12운성을 자연은요, 12운성하고 이걸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를 12운성으로 분석하나 자연으로 분석하나 결과가 같아요. 결과가 같아요. 근데 다만 그 12운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12운성도 뭘 이야기하냐면 생로병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은 있죠. 예, 생로병사를 얘기한다는. 그러면 이 생로병사란 뭐냐면은 재성에도 생로병사가 있고 관성에도 생로병사가 있고 인성에도 생로병사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복돼서 겹치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 얘는 장생인데 뭐 얘는 사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어떤 에너지를 적용받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12운성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그 자리에 그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는 그걸 할 때다야. 할 때. 지금은 뭐 할 때인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생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장생은 뭐야? 이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곳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지 이후에 삼묘절태양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 묘, 절, 태, 양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세상이야.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세상인데 장생이라는 것은 보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작인 거야. 진짜 시작인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시작이 돼버리니까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장생의 기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호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무언가가 재성이 장생에 들어갔다. 인성이 장생에 들어갔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보호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장생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쁘니까 그때부터 뭐야? 막 태어나는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렇게 그 기운이 이제 시작했다야. 즉 그러면 장생 때 뭐 하라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걸 하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할 땐 거예요. 근데 태나 양은 뭐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보이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시기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기적 에너지를. 그러면 언제쯤 보이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뭐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대 지난 시간에도 목욕도 했었죠. 목욕은 이제 남의 손에 맡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손에 맡겨진다. 남의 손에 맡겨진다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의지가 아니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야? 공부하기 싫어도 뭐야?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 싫은데 그러고 가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기운은 자기 주체적으로 가는 기운이 아니에요. 맡겨진 거란 말이야. 맡겨지니까 뭐야? 하기 싫은 게 반항기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때는. 자, 무슨 느낌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목욕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이제 이 말로 했었어요. 대신해서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할래 안 할래 그랬잖아요.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할 거죠. 그렇죠? 왜? 이제 확실히 알았어.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걸. 그죠? 확실히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뻔하고 이 분명한 것.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평생 후회한다. 지금 한 1, 2년만 정말 바짝 공부하면 너 나머지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뻔한 얘기를 그때는 뭐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참 희한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욕이 딱 그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욕 기운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반항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 기운은 꼭 사춘기 같다고 그랬어요. 사춘기 같다. 그런데 아무튼 목욕은 어떤 거냐? 그래서 목욕은 이제 뭐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인데 어떤 공부일까야? 자, 잘 생각해 봐요. 목욕 기운에서 하는 공부가 따로 있고요. 삼묘절 태양에서 하는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그럼 목욕 기운에 내가 인성이 목욕 기운에 들어섰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는 걸 공부하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이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청소년기 때 이런 부모님 혹시 계셨어요?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철학자가 되래야.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님 계셨나? 없잖아요. 이때 전부 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원래 제가 전공하고 싶었던 거는 문예창작이었어. 문예창작. 제가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야? 그건 아무데나 가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이야. 저희 땐 그랬어요. 무조건 경영, 경제. 이런 데 가라 이거야. 이런 데 가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은 취직 잘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다? 예. 우리 다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목욕 때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실무적인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목욕 기운이 그거야. 목욕 기운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삼요절 태양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잖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다 죽을 때 돼서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다 부질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은 그때 돼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다 부질없다 이런 말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야? 해보고 싶은 거 원도 없이 해봐. 그때는 뭐야? 죽을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 안 하고 묵혀놓고 쌓아놓고 이런 것들 다 후회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삼요절 태양에서는요. 원하는 것들이 가는 거야. 원하는 것들. 근데 이 삼요절 태양에서 죽을 때 뭐야?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을 걸.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좀 다녀볼 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약간 노는 쪽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 좀 더 뭐 착하게 살 걸,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삼요절 태양에서 하는 공부하고 목욕 기운에서 하는 공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이 목욕 쪽에 있다. 그럼 뭐예요? 현장과 관련된 걸 공부해라. 왜? 이 목욕은 이제 관대할 거고, 걸록하고, 제왕할 거거든.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 그랬잖아요. 관대. 제가요, 그 진술충미에 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쇠양묘. 그렇죠? 관대, 쇠, 양묘.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관쇠양묘가 진술충미에 온다. 진술충미에 온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제가 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확장하고 다시 모았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충미는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창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고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뭐야? 입고시키는 글자들거든요. 입고. 그러니까 창고에 저장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기운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걸 다시 안에다 딱 가둬놓고 응축했다 그 다음 계절로 터트리는 글자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았다 터트리는 글자니까 얘네들이 담당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그럼 이 변화는 뭐냐면 입고시키는 변화. 입고했다가 이거를 터트리는 거예요. 입고에다 터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강할 때 어떤 형태로 강해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사전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뭐 할 때인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은 12운성 가지고 변화를 체킹할 수 있어요. 변화를 체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체킹할 때 첫 번째는 뭐다? 자연이다. 그 다음에 12운성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관대까지 했었어요. 그 맞나요? 예. 자, 오늘 걸록을 할 거예요. 걸록. 이놈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성장기에 있는 거죠. 성장기에. 자, 기억나십니까? 성장기 그럼 뭐예요? 장생, 목욕, 관대
성장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걸록, 제왕, 쇠. 이거는 뭐예요? 절정기. 병사묘, 쇠퇴기, 절태양, 잠복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그랬죠. 돌리면. 그리고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생사. 기억나요? 생사. 자, 욕 반대는 뭐였죠? 욕병. 그렇죠. 그 다음에 왕록, 절태. 그건 이 왕록하고 절태는 이해되잖아.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예. 왕록하고 절태 기억나죠? 그 다음에 관세, 양묘였잖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관세, 양묘만 전부 다 우리 진술충미에 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안 오고요. 자,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럼 걸록이라는 기운은 이제 뭐로 하냐면 관대에서 뭐야? 응축됐던 거를 걸록에서 다시 터트리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걸록 기운을 뭐라면 관대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대는 뭐야? 우리가 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독립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의 기운. 왜 사모관대를 입다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의 기운이 있다. 독립은 했는데 이제 뭐야? 먹고 살러 나간 거란 말이야. 목욕대 공부한 걸 바탕으로 관대를 찬 거야. 그러니까 입문한 거야. 딱 뭐로 생각하면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입사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야.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갈 때 뭐야? 아, 내가 이제 청운의 꿈을 갖고 이제 뭐 제안서를 막 써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랑 막 하고 이런 거를 딱 공부하고 실무 준비를 해서 딱 들어갔는데 뭐 시킨다고 그랬어? 복사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우리 미생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예,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예,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상한 거, 뭐 커피, 뭐 이런 거, 뭐 소품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려고 내가 이 공부를 했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뭘 전공했고. 그래서 관대 때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대 때 주의를. 근데 이게 이제 걸록이라는 건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져요.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록 그러면 녹봉을 받는다. 의미는 그거예요. 의미는 그건데 사실 그 의미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관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대는요. 삼모관대. 관대의 기운은 독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할 때다. 그래서 관대가 완벽한 독립을 의미하진 않아. 딱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 그런데 직장 다니면 더 이상 용돈 줘, 안 줘? 용돈 안 줘요, 이제. 이제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걸록은 아니야. 걸록. 이 관대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내가 돈도 좀 모아놨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야. 내 회사 근처로 뭐 하나 차려서 나갈게요.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갈게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걸록은. 그래서 걸록은 거의 퍼펙트하고 완벽한 독립이에요. 걸록은. 퍼펙트하고 완벽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걸록의 기운이 있다. 그럼 뭐예요? 독립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걸록 기운에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보면 갑인, 을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런 것들이 걸록 기운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거예요. 이 일주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가 결혼할 시기다라고 생각하면은 걸록은 그냥 결혼이야. 결혼.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걸록이라는 건 읽어보면 그래요. 녹봉을 받는다. 관대의 성장이다. 관대가 입문이라면 걸록은 관대의 성장이고요. 관대가 결혼이나 결혼의 정령기라면 걸록은 결혼이다. 아니면 뭐예요? 결혼 후에 가장으로서의 의무감,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거야. 걸록 기운에서는 뭐야? 내가 책임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걸록은 뭐야? 책임과 의무야.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당연히 강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뭐냐면은 걸록 기운이에요. 걸록이만 우리가 이제 양으로 보통 이야기하면은 이쪽이 만약에 여기를 제왕이라고 하자고요. 그냥 이거 자가 제왕, 여기가 제왕의 기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왕 기운의 전 기운이잖아요. 여기가 걸록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걸록은 제왕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제왕으로 치고 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럼 이제 제왕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는 걸록에서 다음 단계의 제왕을 뭘로 사용할 거냐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임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표가 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사업적 재질을, 사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걸록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걸록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걸록에서 사업을 해야 제왕을 경험한다고. 제왕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제왕에서 사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왕에서 사업을 하면. 제왕에서 사업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바로 쇠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쇠로 떨어지는 거야.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왕에서 사업, 그래서 관대는 위험하고 걸록 기운이 있으면 아, 이때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때 사업을 해야지 뭐야? 한번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한 다음에 쇠에서 떨어지는 거고, 쇠에서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록 기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로에 서 있다 그래요. 기로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기로에 서 있다. 걸록은 어떤 기로냐? 내가 독립해서 완벽한 내 일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속한 곳에서 머물러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걸록 기운에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 걸록 다 지나가고 제왕쯤 와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자신이 있는 거야. 그때 사업한다고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사업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조금 늦어요. 조금 늦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자기의 라인을 다 갖추고 오면 나와서 그 라인을 활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거의 실패해요. 거의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이거 하고 여기도 하고 이 거래처도 알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뭐 이것도 해주고 뭐 기브앤테이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직접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나랑 다 친하고 거래도 했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내가 말 잘 듣던 애들, 뭐 얘가 뭐 과장 있는 애들이, 뭐 내가 신입사원 있던 애들이 뭐 지금은 과장이고 실무 있으니까 나와서 얘기하면 다 해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나가보세요. 아, 있을 때나 지가 상무고 정무지. 나가면 내가 왜 걔 말을 들어? 안 그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나와서 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치고 올라갈 때 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걸록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걸록에서.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걸록 기운이 굉장히 센 기운이잖아요. 센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걸록 기운은 보통 자기 본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자, 제왕의 기운은 본기라고 그랬죠. 자기 계절. 그러니까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병사 없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일주들이 기본적으로 걸록기를 깔고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야? 사업적 기질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업적인 기질이에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기질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러면 걸록 다음이 뭐야? 제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왕의 기운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제왕의 기운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최고조에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최고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일간의 양인이라고 그랬죠. 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인. 이걸 양인 기운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최고조에 있다는 말은 뭐, 그래서 최고조에 있다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좋지 않다고 그랬죠.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떨어질 기운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떨어질 기운밖에. 여러분,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드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언제부터 설레? 가을부터 설레요. 가을부터 설레요. 왜? 곧 겨울 되면. 곧 겨울 되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한겨울 치고 내려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겨울 치고 나면 그때부터 뭐야?
조바심이 나. 뭐냐면 이제 스키 탈 거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왕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기운이 정점을 치고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기운이 정점을 치고 떨어진다. 그래서 제왕의 기운에 해당되면은 앞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제왕의 기운에 이런 의미를 조금 더 해보세요. 제왕의 실수가, 제왕은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다고 그랬죠. 제왕 기운이 있으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들을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제왕이 뭐가 있냐면은 장생해서 지금 장생하고 그 다음에 목욕해서 관대하고 걸록 이러고 오고 있는 거잖아. 목욕도요, 여러분. 목욕을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꽤 계세요. 꽤 계셔요. 근데 목욕도 아무리 목욕이 남의 손에 맡겨지고 뭐 도화기가 있어서 판단이 흐려지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래도 목욕 자체는 뭐냐면 성장기에 있는 글자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운이 관대걸록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요.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춘기도 어차피 극복하잖아.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데 제왕은 아니야. 제왕이 어떤 글자냐면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거야. 장생하고 목욕하고 관대하고 걸록하고 이래서 제왕이 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는 족족 잘 됐던 거야. 하는 족족 잘 됐던 기운이라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왕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다 이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제왕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실패기를 겪지 않았던 글자의 에너지를 내가 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깔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아. 왜? 해본 적이 없거든. 실패를 만약에 해봤다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요. 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제왕의 기운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지 않은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누구는 해서 실패를 했어. 근데 이건 정말 아니야.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좀 달라. 이거야. 나는 좀 달라. 너 나 알지? 너 내가 결정해서 잘못된 거 봤어? 내가 하면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해. 그러다가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면 이게 실패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실패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 봐라. 이게 되는 거야. 조금 튕기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다 박으니까 뭐야? 완전히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왕에서 쇠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제왕에서 쇠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왕 기운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지 돼요. 제왕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장기적으로 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제왕에서 뭔가 시험, 결과를 장기적으로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과를 봐야. 지금 바로 결과를 봐.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곧 뭐 할 거니까? 쇠할 거니까. 곧 쇠할 거니까 지금 바로 결과를 봐야 된다. 이 말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왕 기운,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 고집이야. 고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감도 되겠죠. 자신감, 에너지가 강하니까. 횡포, 독립, 절정, 권력, 명예, 이별,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왕 기운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말을 왜 안 들어? 강하니까. 내 말이 맞거든. 그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에너지가 강하니까 횡포, 독립, 뭐 이 권력, 명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에너지가 강하면은요, 뭐가 있냐면 포섭력도 강해요. 포섭력도 강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저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여기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저기 버드나무 집인가 그 서초동 대로에 가면 거기가 고기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러 가고 이제 점심 때 국밥을 해.
국밥을 해서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국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비싼 소고기를 거기는 뭐 130g에 뭐 7만 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고기 한 점에 거의 뭐 10,000원 꼴이야. 고기 한 점에. 근데 그거를 정말 어느 약간 그냥 잠바 입으신 연세 드신 분이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신고 와가지고 이거 뭐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인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서 점심 때 드시고 계시는 거야. 얼추 먹어도 그냥 한 30만 원이 나올, 그건 30만 원으로 배도 안 차요. 그래 딱 드시고 있는데 그걸 왜 부럽잖아. 부럽잖아요. 부러워서 딱 보는데 딱 나오면서 제가 같이 간 친구한테 툭툭 쳐서 야, 이게 이 잠바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입으셔. 그런데 딱 이렇게 해서 카드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행색은 좀 초라해 보이는 거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서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딱 빼는데 지갑은 일단 명품이죠. 그리고 시계를 딱 보는데 시계가 롤렉스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내가 옷을 잘 입어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 왜? 나 돈 많거든. 나 돈 많으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뭐야.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봐요. 알아서 봐요. 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왕 기운이야. 이게 제왕 기운을 가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뭐야? 활동성도 세고, 고집도 세고, 이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대인관계, 포섭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내가 제왕이거든. 내가 제왕이거든. 나 자신이 있거든. 근데 이게 과하면 자만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왕 기운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all or nothing이다. all or nothing이다. 크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웃되거나. 우리가 저기 제왕 기운은 에너지가 강하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왕 기운을 가진 육식갑자는 뭐밖에 없어요? 병호, 정사, 무호, 기사.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임자, 계획. 그렇죠. 이런 일주들이 제왕기운. 제가 그 육식갑자에서 그 말씀 드렸죠. 화하고 수가 일지에 까는 것과 그 다음에 목하고 금이 일지에 까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갑은 제왕을 깔 수가 없잖아요. 갑의 제왕은 묘인데 갑묘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고 계세요. 참고하고 계세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왕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는 고집이 굉장히 강한 글자이고 에너지는 최고조이다. 그럼 이걸 활용하려면 뭐예요?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제왕에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제왕에서. 자, 이해되죠? 넘기면 안 됩니다.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쇠기운이 있죠. 쇠기운. 자, 그거는 쇠기운. 쇠는요, 여러분, 일단은 뭐야? 토죠. 관세 양묘니까 얘는 토란 말이야. 토는 응집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토는 한번 모으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 완벽하게 다 모이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요. 이 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에서 끝내서 쇠에서 모아놔야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내 이 말이야. 더 넘어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일단 뭐로 들어봤었어? 하락기로 접어쓴 거예요. 하락기로. 이 쇠를 아주 잘 활용. 이 쇠가 기가 막힌 기운이에요. 기가 막힌 기운이에요. 이 쇠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쇠를. 뭐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막 돈을 벌기 시작했어. 권력부터 돈을 사업을 해서 권력부터 정해서 제왕에서 한번 하이 딱 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가장 안정적인 걸 뭐라 그러면 자 이제는 뭐야 보수적 운영을 해 이거란 말이에요. 왜? 제왕에서 이미 네가 권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왕까지 오는 사이에서 네가 이미 하이 쳤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뭐 같냐면은 이제 누구한테 물려주고 나는 좀 뒤로 빠지는 거야. 나는 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할 때만큼 돈은 들어와 안 들어와?
돈은 그만큼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뭘로 한 거냐면 제왕 기운에서 해놓은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쇠가 떨어졌다 그래서 돈을 쓰기만 하고 돈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내가 창고에 저장해놨단 말이야. 내가 회사를 이만큼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회사 좀 맡아서 해주시고 저는 그냥 와가지고 할 테니까 뭐 지분 이 정도 해가지고 나 이런 정도가 뒤로 빠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절정기는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쇠 기운이 무슨 기운이냐면요. 일단은 토니까 여기에 이때 제왕 기운에 친 거를 저장해 놓은 곳이란 말이야. 제왕에서 친 거를 저장해 놓은 곳이 어디냐? 쇠기란 말이에요. 쇠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쇠기가 되니까 이 쇠기에서 엄청난 걸 넣어놔야 되는 거야. 엄청난 걸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왕에서 안 했다 이거야. 하나 실패한 게 있어. 그럼 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멈춰라 이 뜻이에요. 멈춰라 이제. 더 가지 마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딱 이 쇠기운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딱 이 기운이야. 뭐냐면은 나는 좀 달라. 그래가지고 딱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어. 근데 쇠기에 오니까 뭐야? 요거 봐라. 이러고 간 게 쇠기라면 이게 잘못 사용한 쇠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면 쇠기는 뭐야? 곧바로 뭐로 떨어지겠어요? 병사묘로 떨어지겠죠. 병사묘로. 그래서 병지, 이제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병지가 이제 그 역마성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병지에 역마성 기운이 있어요. 어떤 역마성 기운냐는 결국은 뭐 제왕 때 있는 거를 쇠에다가 어떻게 저장해놨느냐에 따라서 병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병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야? 나이 들어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그러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야? 나이 들어서 뭐야?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다니면서 뭐 이러고 사는 거고. 멈출 곳이 없으니까. 자, 어떤 느낌이냐? 이 병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지의 메시지는 멈춰라예요. 멈춰라.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물러나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야. 쇠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실무에서 빠지는 거란 말이야. 실무에서 빠지는 거예요. 실무에서 빠지니까 뭐야? 자, 네가 다 담당하고 약간 뭐가 돼요? 고문? 그렇죠.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쇠지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쇠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관대 걸록 제왕 했거든. 관대 걸록 제왕한 거를 쇠지에 딱 저장해 놨단 말이야. 쇠지에 저장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야? 그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거 전부 다 쇠지에 해당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쇠지의 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다. 이제 뭐야? 공무원을 이제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봉사의 영역으로 보는 거야. 봉사. 어디 뭐 어떤 그룹의 회장, 뭐 정경련 회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세게 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그룹의 고문, 회장, 선출직 공무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쇠지에 해당되는 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서 현장에서 떨어져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일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명예 쪽에 와야 되는 거예요. 명예 쪽으로 와가지고 쇠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거의 탑군이 되는 거예요. 거긴 탑군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쇠지가 많다, 쇠가 많다, 나한테. 이러면은, 멈추라는 신호를 주는구나. 이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뭐야? 컨설팅을 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지 되는구나.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내가 직접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가지는 걸 활용해서 누구를 도와주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쇠지에서 내가 현장에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건 곧 뭐 할 거니까? 병사 할 거니까. 병사.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재성이나 관성이 이 자리에 들어오거나 행운에서 만나면
직업이나 재물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전을 멈추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쇠 자체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 돼요. 보수적으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어디냐 그러면 갑진, 을축, 경술, 신미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멈춰야지 되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쇠지를 깔고 있는 일주는 이 4개 일주밖에 없어요. 4개 일주밖에. 예? 왜? 예? 싫어. 이런 일주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아니 여러분 몰라? 갑이지? 갑의 쇠지 뭐야? 어디야? 해봐. 쇠는 자 일단 쇠하고 물어보죠. 그럼 어디야? 무슨 기야? 절정기잖아요. 그렇죠. 절정기잖아요. 절정기는 뭐야? 노광쇠잖아. 그러니까 이게 쇠지는 뭐야? 갑진이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요. 쇠지면은 갑목의 병지는 그 다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갑목의 관대는 축이죠. 그러니까 을목한테는 축이 뭐야? 쇠지. 관쇠잖아요. 관쇠잖아. 자, 이해돼요? 예. 그래서 갑진, 을축, 경술, 신미 이런 글자들이 이거 왜 제가 이걸 자꾸 불러드리냐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포태법이라는 게 있어요. 포태법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만 놓으세요. 이제 포태법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게 양포태 있고 음포태 있고 갑자포태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 포태는 뭐야? 아, 이게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뭐 장생, 모욕, 관대 이거 뽑아내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그게 포태법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근데 선생님 포태법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포태법이에요.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없어요, 선생님들 별로. 이제 12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쇠기운이 왔다. 그럼 뭐야? 멈춰라. 멈춰라.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멈춰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게 쇠지에 대한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쇠 멈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하락기로 들어서는 거란 말이야. 하락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병사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락기로 들어선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결국 이 하락기로 병사묘 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락기를요, 하락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제 뭐야? 일 다 했고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고 나는 쉬는 거야. 쉬는 거야. 병지가 잘못되면 병 들어서 들어누워서 떨어져 나간 거지만은요, 이 병지가 잘하면 뭐야? 다 물려주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는? 쉬면서 놀러 다니는 게 병지인 거예요. 병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병지 이렇게 놓는 거예요. 병지. 그러니까 그러면 쇠에서 병으로 왔다라는 거는 이제 실무에서 뭐야? 완전히 손을 뗐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나이가 들었다. 안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지가 역마성 기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지가 거의 역마성 기운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든다예요. 원래 의미는 병지의 의미는 이제 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실무에서 손을 뗐거나 자의적으로 실무에서 손을 뗐거나 완전히 이제 쇠까지는 관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사인만 해줘. 이게 쇠라면은 병지는 뭐야?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러고 완전히 나온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의적으로 나왔느냐, 타의적으로 나왔느냐. 타의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야? 내가 아파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병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건 뭐야? 내가 자의적으로 나온 건 나 이제 좀 쉴란다. 나 이제 좀 놀란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병지의 의미예요. 둘 다 병지의 의미야. 뭐 하고 싶어?
쉬고 뭐야?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쉬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병지가 역마성 기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병지다, 병이 든다인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돌아다니지 않으면 병든다야. 병이 들거나 돌아다니거나요. 그러니까 병지인데 병지 있는 사람들 되게 분주해요. 되게 분주하단 말이야. 그러면 분주한 사람들 보면 건강해. 왜 연세 드셔서 되게 분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병지를. 근데 이 병지가 잘못 활용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병지에서는 제 메시지는 놓아버렸다야. 놓아버렸다. 메시지는 놓아버린다야. 놓아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여행 다닌다도 되지만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탁 놓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일하다가 갑자기 일 안 하면 뭐해? 아파요. 그래서 막 일하실 때 억지로 일 못하게 좀 쉬어. 안 돼요, 그 말. 그런다고 쉬시나? 안 쉬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그냥 그게 뭐야? 그게 놀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어. 근데 그러다가 딱 놓으면 뭐야? 진짜 내가 뭐 하지? 나 할 일도 없고. 왜? 어떻게 노는지도 모르셔. 그런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아프다고. 그래서 원래 병지가요, 분주하지 않으면 아플 것이다. 분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지 있는 사람은? 분주해라야. 분주해라야. 그런데 이제 어떤 쪽으로 분주를 해야 되냐? 분주해야 되냐,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분주하라가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왜? 곧 사묘 들어갈 거거든요. 사묘? 근데 이 병지가요, 의외로 공부하는 쪽으로 분주하면 되게 좋아요. 공부하는 쪽으로 분주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 호기심 같은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타로 수업을 한다. 타로 카드 수업을 한다. 그럼 타로 카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 병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타로 카드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아동 심리를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공부해 가지고 이 타로 카드에 딱 접목해서 사람들을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지적 활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저기 가서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렇게 배워 가지고 이걸 쭉 하는 거. 이것들은 병지를 굉장히 활용 잘하는 거예요. 병지를.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 뭐야?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병지가 사주에 조금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지가 발달하는 사람들이요. 병지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좀 허약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조금 일찍 떨어지거나, 뭐 부모 쪽으로 조금 뭐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일찍 자수성가해서 떨어지거나, 아무튼 이런 인연이 그렇게 강하게 있질 않아요. 그렇죠, 원국이에요. 원국이죠. 근데 이런 병지가 병지가 이거 되게 웃기네. 이 기운이 발달을 하면 제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주하지도 않아. 예? 분주하지도 않고 아픈 데도 없어. 몸은 건강한 것 같아. 부모님하고 별 문제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정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에 약간의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있잖아요. 병인데 병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거. 자기는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랑 다툴 때 우리 애하고 맨날 그래요. 아유, 감정 조절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막 얘기하다 갑자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그래 나한테. 좀 왜 갑자기 그래 나한테.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 저희 집사람이 장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들 있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심각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의외로요, 감정 조절하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뭐 조울증, 우울증,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조금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지가 있다는 건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활용할 건 뭐예요? 공부에 활용하는 건 아주 좋아요. 병지도. 근데 어떤 공부냐라고 하면 이제 삼요절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지 정도 하고요. 제가 조금 하나만 더 하면은, 자, 그래서 병신, 종묘, 무신, 기묘, 이민, 계요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 해보라고. 해보라고. 자, 병지 한번 생각해 봐요. 병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일단은 어떤 기에 해당되는 거야? 쇠퇴기죠. 쇠퇴기 하면은 그냥 병사묘 이렇게 떠올라요, 혹시? 그래요? 그럼 뭐야? 생지잖아. 양간의 생지야.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병사 쇠퇴기잖아. 어느 계절이야? 다음 계절이잖아. 그렇죠. 그럼 병화는 뭐야? 신. 병신. 그렇죠. 경금은? 그 다음에 임수는? 예? 인. 자, 이민, 기유. 예.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나중에요. 이제 60갑자 제가 표 하나 드릴게요. 표 하나 드리고 옆에다가 뭔지 밑에다 다 써봐요. 60갑자 접다. 그거를 다 쓰고 나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야.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양가는 쉬워. 양가는 쉬워. 근데 음가는 자꾸 이게 꼭 이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게 왜냐면은 병지까지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요. 살아있는 거야.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까지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수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수다. 얘 임수다. 만약에 그러니까 임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제왕이 자니까 이걸 놓고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여기가 장생이잖아요. 임수니까. 전계절 생기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여기서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묘야. 여긴 절이죠. 여긴 태고. 여긴 양이게 되겠죠. 맞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은 쉽게 말해 살아있는 양의 영역이야.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야? 밑에는 죽거나 안 보이거나. 그렇죠. 죽거나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음의 영역이에요. 음의 영역이야. 자, 무슨 말이냐? 병에서 양은 끝나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다음 이제 사는 뭐야? 사의 뜻은 뭐냐면 딱 뭐야? 정지야, 정지. 사는 정지야. 그러니까 생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지에 들어섰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언가는 생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이 들어갔죠? 무언가는 생하기 시작했다. 누가 죽었으니까 뭔가는 죽었다면 무언가는 생하기 시작했다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하기 시작했냐면 양이 죽고 음이 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이 죽고 음이 생했다. 그럼 음적인 것들이 이제 뭐야?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음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을 뭐냐면은 현장에서 보이는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이게 발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일들을 하는 거냐면 현장적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야? 사업적 영역이야. 사업적 영역. 이거 이해됩니까? 사업적 영역. 그런데 사묘절퇴양 이게 발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발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영역이냐면 학문적 영역이에요. 학문적 영역. 그러니까 위쪽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바탕을 해요.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수반을 해요. 위쪽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까지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걸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밑에 사묘, 절, 태양은 전부 다 연구, 분석, 공부, 학업 이런 것들이 심리, 철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이쪽에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의외로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사묘절이 발달하는 애들인 거예요. 사묘가 발달하는 애들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예? 사진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가 있어요. 전부 다 좋은 의미 하나, 나쁜 의미 하나. 그래서 지금이 뭘 할 때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지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은 뭐야? 현장에서는 손떼란 이야기예요. 현장에서는. 근데 뭐야 그러면은 아니면은 다시 뭘 시작하는데 확실하게 마무리해 이런 뜻이에요. 사지가 들어왔다는 거. 정지야, 정지. 정지. 그럼 정지는 이제 공부해야 될 때잖아. 이제 공부해야 될 때단 말이야. 지금 이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지에서는 공부할 때야. 사지에서 뭐야? 차리지면 안 돼. 차리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지는 공부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지에서 이런 게 있고,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분이야. 사묘 있잖아요. 사는 정지죠. 묘는 말 그대로 인묘잖아. 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덤 묘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죽은 거야. 이게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와 묘가 뭐가 틀리냐면요. 사지는 쉽게 말하면요. 죽은 시체야. 쉽게 말하면은, 발이 나기 전이잖아. 예, 마지막에 여러분 딱 죽으면 어떻게 마지막에 염하잖아요. 염하고 들어가서 왜 화장 다 하고 이렇게 보잖아.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렇죠. 이때야 묘는 말 그대로 인묘하네. 관뚜껑 덮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 지내고 왜 돌아가시면 언제 제사 지내고 지난 얘기 했었잖아요. 어쩔 때는 시계 방향, 어떨 때는 반대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지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남아 있다 없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묘지는 뭐야? 이제 그조차도 뭐야? 파지 않는 이상은 못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묘는 모든 거를 마무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지를 뭐라고 하냐면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지를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이 묘지에 해당되는 이것 때문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묘지의 의미를 전부 다 창고의 의미로 갖다 놓는 거예요. 창고. 그러니까 묘지엔 전부 다 뭐예요? 진술충미만 오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진술충미를 창고다 그러는 거예요. 묘지에 뭐야? 저장해 놓는다. 이제 뭐야? 드러내지 않을 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사진은 뭐야? 아직까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사진은 쉽게 말하면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음양의 경계선. 경계선이니까 사지가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현장적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사지까지는요. 사지는. 근데 다만 사지에서 현장적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현장적 공부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벌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현장적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언을 하거나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아니면 학술적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이 묘지, 이제 여기서 사지에서 막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어디야? 묘지에다가 저장해 놓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자기의 어떤 학문에서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지가 발달한다. 이러면 일단은 대부분 공부시키는 게 나아요. 공부시키는 게. 공부는 되게 잘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묘는 창고 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인묘시킨다 그래서 진술충미에서 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토 있죠. 토가 올 수 있는 건 지금 관쇠 양묘지요. 제가 왜냐면 관쇠 그리고
양묘죠. 그렇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건 전부 다 토가 온다. 그러니까 진술, 축미가 오는 거예요. 진술, 축, 미, 이 토. 이 토를 저장이다, 창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떤 의미의 저장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진술, 축미는 변화라고 그랬죠. 변화이죠. 맞나요? 그래서 관은 어떤 변화냐면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변화야. 그렇죠. 쇠는 뭐야? 떨어져 가는 변화야. 그렇죠. 떨어져 가는 변화. 그러니까 응축을 그렇게 얘기하면 양은 뭐야? 이제 다시 내보낼 거야. 묘는 뭐야? 이제 다 끝났지. 갖고 내려와. 이거잖아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저장 창고는 이 중에서 관세 양묘 중에서 뭘까? 묘야. 묘가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 진정한 창고의 의미야. 이 묘지가. 근데 이거를 자꾸 진술축미를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저장해놓고 뭐를 변화시키고 뭐를 응축시키느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쇠는 여러분 살아있는 변화야. 살아있는 변화. 이쪽 위쪽의 변화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양묘는 뭐야? 아래쪽에 있는 변화야. 아래쪽에 있는 변화. 이해되죠? 그럼 부동산 그래서 진술축미는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똑같은 부동산도 관쇠, 양, 묘가 다 틀린 거예요. 묘는 뭐냐면요. 묘는요. 입고시키는 거죠. 저장하는 거잖아. 묻어두는 거야, 말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관세는 뭐야?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는 뭐야? 샀다 팔았다야. 샀다 팔았다야. 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묘는 뭐야? 묻어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무슨 느낌? 그러니까 묘는 나중에 뭐야? 양에서 치고 나와야 되거든. 양에서 빼는 거야. 언제 할까? 그러면 양에서 딱 준비했다가 뭐야? 잘 키우는 거잖아. 키웠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장생에서 빼겠죠. 근데 그 장생에서 뺄 때 뭐야? 뭘 거치는 거야? 절퇴를 거친단 말이야. 절퇴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번 묻어놓으면 빨리 안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겠구나.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운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운을 조금 관쇠는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변화다. 이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를. 자, 언제든지 뺐을 거를 다시 넣는 거야. 넣었다가 다시 뺐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통장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돈 들어온 거 은행에 뭐 넣어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랑 거래해가지고 뭐를 해서 뭐 뭘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세의 움직임이에요. 관세의. 양에서는 또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양에선 금방 나오죠. 그거를 기준을 일반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종법이니 뭐 좌법이니 봉법이니 뭐 그런 있어요. 근데 결국은 봉법을 씁니까? 인종을 씁니까? 좌법을 씁니까? 다 그러는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개 다 써요. 4개 다 써요.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는 법이 많다는 거지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냐면 이 의미만 알고 있으라고. 이 의미를 알면 이제 뭐 할까? 이런 거야 지금. 걸록의 재성이 예를 들어서 재성이 목욕인데 걸록에 앉아있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나의 걸록궁에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재성이 앉아있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성으로는 뭐고 뭐 본기로는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건 뭐겠어요? 목욕이 걸록에 앉아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죠. 12운송만 놓고 보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죠. 그러면 100% 자연이랑 똑같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면.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육식갑자를 다시 한번 다 봐보는 거야. 우리가 갑인일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인일주를 한번 깨서 12운송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인일주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갑인일주, 기존의 갑인일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갑인일주인데 원래 갑인이라는 글자를 지장간을 찢어서 그 다음에 인해 한목 이런 거까지 해서 했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지 마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갑인을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 갑인이 계절마다 다 틀려요 그랬잖아요. 봄에 갑인 틀리고 여름 갑인 틀리고 그게 계절론이었잖아. 그렇죠. 그럼 그 계절에서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파생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만약에 12운성으로 갑인을 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인 그럼 이제 이는 갑한테 뭐야? 걸록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에 걸록이 있네. 얘는 걸록이야. 나는 뭐야? 걸록에 앉아 있어. 걸록에. 그렇죠. 근데 이는 뭐야? 무병갑이잖아. 무병갑이잖아. 안 그래요? 병화는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인 속에 있는 병화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화는 인이 뭐야? 장생. 그래요. 병화는 인이 장생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병화는 나한테 뭐야? 식신이잖아. 식신이 장생지를 얻은 식신이 나의 걸록궁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기만 하라고. 이거 이렇게 안 해. 나중에 할 때는 잘 걸록이잖아.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용어에만 조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자, 무슨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신이 장생을 하는데 에너지를 치고 올라가는 걸록궁에 있어. 그렇죠? 그럼 갑인 활동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갑인은 뭐 시작 잘할까 못할까? 잘한다고요. 왜? 장생 기운이 있거든. 식신이 장생 기운을 얻었는데 걸록궁에 있어. 그럼 얘는 자신감 있게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간다고요.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갑인일주 보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남성적 기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갑인일주를 할 때 우리는 계절을 보잖아요. 봤잖아요. 이제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임수가 있단 말이야.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임자야. 만약에 임자월 갑인일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일성은 어때? 라고 하면은 이 임수를 여기에 대입해요. 임수가 여기에 뭐다. 이렇게 이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뭐야? 병지가 되겠죠. 인성 편인이 병지에 들어섰다. 편인이 병지에 들어섰다. 근데 나는 걸록이야. 그리고 이 걸록 안에는 뭐야? 식신이 이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해서 얘의 성격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법. 이게 이제 12운성 공부법이에요. 12운성으로 60갑자를 다 하고 이 60갑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때 따져가는 거예요. 따져가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아마 완전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우선 이제 이걸 하려면은 이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의미를 다 아는데 제가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이 12운성을 이해하지 말고 제가 말했죠. 여기 살아있는 영역이야. 여기 죽어있는 영역이야. 병지의 의미는 뭐야? 놓아라야. 뭐 움직여라. 뭐 쇠지의 의미는 뭐야? 거기서 빠져나와라. 뭐 이런 의미라는 거. 이런 의미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 갈까요?